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꾸준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창의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조그만 스튜디오는 우리가 관찰하고 느낀 거를 캐릭터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창작 스튜디오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캐릭터들이 조금 바보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바로 저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저는 오늘 캐릭터와 조그만 스튜디오의 경험을 통해 발견한 온전함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캐릭터 상품을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상의 인구 중 무려 80%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캐릭터 상품을 소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에게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캐릭터의 특징과 모습만 조금 다를 뿐 우리 모두가 캐릭터를 소비하는 시대예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눈에 띄는 귀여운 상품들을 구매하는 데 그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캐릭터는 단순히 귀여운 그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물론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하고 사람들마다 그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캐릭터를 창작하며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캐릭터는 단순히 귀여운 그림이 아니에요. 물론 그 귀여운 이미지가 캐릭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첫인상이 좋아서 혹은 그 느낌이 좋아서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정도의 관심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강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과 추억을 쌓고 또 서로 간의 세계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과 강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돈독한 관계가 돼요.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대형 문고나 아니면 잡화점에서 무언가에 홀리듯 구매한 스티커를 시작으로 SNS에 업로드되는 캐릭터의 일상과 모습을 통해 그들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또 캐릭터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읽어보고 팝업 스토어에도 방문하면서 캐릭터와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캐릭터는 우리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관계가 돼요. 즉, 그 형태와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캐릭터는 마치 우리에게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 저 역시 어린 시절에도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이 일을 하면서 비로소 캐릭터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사람들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캐릭터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 그 자체로 봐주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답할 것 같아요. 캐릭터는 나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으면 너무 편한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편한 이유는 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연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걸 거예요. 즉 나의 상황과 모습을 떠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함과 또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도 캐릭터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상당히 비슷해요. 캐릭터는 더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저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인류학자도 아니지만 여러 캐릭터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죠. 미키마우스는 1928년에 처음 등장해서 지금까지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혹시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1928년 1년 뒤인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앞으로 10여 년간의 불황을 가져올 대공황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미키마우스는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스누피로 알려진 피너츠 만화 역시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불과 5년이 지난 시점인 1950년도에 처음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 종전 후에 어느 정도의 평화는 찾아왔지만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고조됨에 따라서 여전히 긴장감이 팽배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긴 공황과 전쟁을 겪고 난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안정감에 대한 갈망이 점점 높아지던 시기였어요. 바로 그 시점에 어린아이와 반려견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소한 일상에 대한 만화가 등장한 거죠. 그렇게 피너츠 만화는 어린이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캐릭터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기가 있어야지만 캐릭터들이 사랑을 받고 성장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캐릭터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있다는 사실이고,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을수록 캐릭터의 역할은 점점 커지게 돼요. 즉, 사람들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은 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친구이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리고 함께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적인 과정을 통해서 왜 캐릭터와 소중한 관계가 되는지를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어떤 정서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캐릭터에게 위안을 얻는 걸까요? 저희가 캐릭터를 창작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관객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우리는 사실 캐릭터를 통해 나 자신을 본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캐릭터를 통해 나를 마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스스로 위안을 얻고 스스로 온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거예요. 마주함으로써 온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과정은 조그만 스튜디오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과도 상당히 맞닿아있는데요. 뒤에 보이는 우리는 조그만 존재야, 조그맣지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라는 이 문구는 저희 스튜디오의 슬로건이자 모든 작업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보시다시피 조그만 스튜디오의 모든 작업은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마주하고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슬로건이 여기서 끝나지는 않죠. 우리가 특별하지 않은 작은 존재라고 해서 낙담하거나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고 작은 존재이지만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삶에 대한 이런 태도와 믿음은 저희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라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고, 그 진실을 마주하면서도 온전한 나로서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가치관을 바탕으로 저희는 삶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기쁨과 슬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인생에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깊은 위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가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온함에 이르듯이 삶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그거를 마주함으로써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가치관과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저희의 작업물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아트웍은 브라키오가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하는 모습이에요.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들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태양도 브라키오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은 태양이 먼저 욕을 했기 때문에 브라키오도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태양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해요. 삶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좋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힘든 일은 힘든 일이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걸 피할 수도 없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거를 겪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시원하게 나도 세상을 향해서 욕을 한번 날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은 그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저희가 2023년 서울 빛초롱 축제에서 선보인 조형물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앞에 있는 멋진 용 조형물이랑 비교되는 짤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저희가 배정받은 자리는 세종대왕 바로 뒤에 있는 자리였는데요. 이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 앞부분에서부터 쭉 걷고 있었어요. 근데 광화문 앞에서부터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그리고 저희가 배정받은 자리인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두 인물 모두 우리의 삶에 크게 기여한 위인들이고, 그럼 우리도 특별하지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포부를 한번 전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세종대왕, 브라큐, 렛츠고를 외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너무 하찮게 생긴 캐릭터가 마치 자기도 위인이 된 것 마냥 근엄한 자세와 인자한 미소를 짓고 앉아있으면은 뭔가 되게 재밌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좀 비웃으면서 오길 바랬어요. 야, 쟤는 뭔데 저기 저러고 있어? 야, 쟤 진짜 바보 같지 않냐? 막 이러면서 브라큐 앞에 왔을 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야, 너네가 아무리 우리를 비웃는다고 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꺾을 수 없고 누구나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할 때는 우습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선보였던 DDP 서울라이트 작품인데요. 그 당시에 220m에 이르는 건물의 인면에 프로젝터를 쏴서 상영을 하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기획해야 됐어요.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뭐를 보여드릴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냥 좀 단순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연말에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연말은, 특히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자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이 과도기적인 시기에 우리는 묘한 싱숭생숭한 감정을 느껴요. 성취, 후회, 기대, 불안, 설렘 등 다양한 감정이 소용돌이 쳐요. 그냥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캐릭터와 영상을 통해 표현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의 긴 이야기 또는 서사를 보여주기보다는 마치 우리가 음악 분수나 폭죽을 볼 때처럼 영상의 시각적인 움직임과 귀로 들리는 음악의 조화를 통해서 이 감정을 한번 감각적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우리가 연말에 느끼는 감정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직접 마주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캐릭터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시작으로 조그만 스튜디오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결국 사람들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도 조그만 스튜디오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길 바래요. 잘 생각해보시면은 우리와 생각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랑 함께 분노해주고 화내줄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와 유머 코드가 맞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요. 그런 건 모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온전하기 위해서 찾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환경과 주변 사람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스스로 마주하고 내가 나의 결여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조그만 스튜디오의 캐릭터와 이야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마주할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속 깊이 있는 나라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조금의 도움을 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만의 결여를 가진 작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바로 그 결여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결여를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아닌 나만의 고유함, 나만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나한테 맞춰진 알고리즘에 갇혀가지고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따뜻한 시선이 가득한 세상은 분명히 더 밝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면서부터 스스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주위에 따뜻한 마음과 온전한 시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득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